예, 안녕하세요. 파생 아티스트입니다. 오늘 지금 딱히 이렇다 매매할 종목이 안 보여가지고 지금 움직임도 좀 시원찮고, 오늘 주말에 좀 제가 생각한 것들을 좀 공유해 드릴게요. 당장 안 하다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지나보고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실 수도 있고요. 공감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데, 공감이 되면 아마 저처럼 매매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해외 선물을 제가 눈이 너무 커져가지고 나중에 계속 보다가 보니까, 예전에 뭐 30분은 원래 봤었지만 뭐 160분, 90분으로도 초반에 전 분명히 매매를 했었거든요. 한 3년 전, 2년 반 전. 어떻게 보면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30분으로도 매매 많이 했었었는데, 180분으로 뷰를 키우고 나서부터는 30분도 잘 안 보더니 이제는 일봉이랑 주봉을 보고 있네요. 단기로 매매하실 분들은 진짜 적응이 안 되실 거예요. 대체 이거 뭔 소린가? 왜 180분도 이제 적응이 되려고 하는데 갑자기 무슨 일봉이나 주봉을 얘기하고 있나? 그렇게 왜 타령을 하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냥 차트는 180분 주요 종목은 띄워져 있잖아요. 그거 보고 매매하시면 되니까. 오일이든 S&P든 나스닥이든 골드, 기본적인 것들은 다 띄워져 있으니까 뭐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단타 30분 같은 경우는 개인 차트로 다 매매 알아서 하실 테니까 상관없고요. 저는 그냥 일봉이나 주봉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보기도 되게 편해요. 제가 왼쪽에다 오늘 써놨어요. 까먹을까봐.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일봉, 주봉 라인을 같이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까먹지만 않으면 될 뜻이라고 써놨네요. 진짜 이래볼 생각에, 혹시나 저 까먹으면은 일봉하고 주봉 좀 확인해달라고 좀 말씀 좀 주세요. 귀찮아도 웬만하면은 꼭 볼 테니까. 오래 걸리는 거 아니거든요. 시간제 보고 싶다. 아니도 첫날이니까 한 내일 정도 봐서 그냥 얼마나 체킹하는데 시간이 걸리나 시간도 한번 재볼게요. 일단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회색 있는 종목들만 일봉하고 주봉을 넘겨보면 돼요. 지금 건수를 아마 다 전체로 해놨을 거예요. 설정하기 편하게. 여기 윗라인부터 볼게요. 이거를 종목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하나의 차트라고 보세요. 모르는 A 종목, B 종목, C 종목. 이거를 뭐 유로, S&P, 나스닥 그러면 머리 아파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림을 본다 생각하는 느낌으로 난 이 종목 모른다 생각하고 보세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회색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뭐 지금 핑크색 바탕이나 아니면은 지금 연두색 바탕 같은 경우는 그냥 매매하는 종목이다 생각하셔도 되는데, 그냥 회색부터는 아예 개별 종목으로 보세요. 이건 전혀 모르는 종목이다. 기본 전제가 이렇게 돼야 되고요. 볼게요. 그러면 앞에 거부터. 여기 자리 라인 완전 벗어났으니까 매매할 자리 없죠. S&P는 뭔가 라인 간의 간격이 지저분한데 어쨌든 크게 막 엄청나게 추세가 나올 가능성은 적다는 거예요. 찌글찌글하게 추세가 올라갈 수는 있어도 라인 2개나 3개 정도 지지받거나 수렴 받아야지 좀 큰 자리가 아닐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매수비를 본다면은 2428이나 2402에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나스닥 같은 경우 찌글찌글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매수니 매도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거 손익비로 따지면 매수를 잡으려면은 4709 주변에서 잡아야 되고요. 매도를 잡으려면 5930 주변에서 잡아야 돼요. 근데 아시다시피, 물론 제가 지금 그림만 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추세 상승이기 때문에 고점 매도를 잡긴 좀 그래요. 저점 매수를 잡아야 되니까. 저점 매수가 2428에 걸릴지 2402에 걸릴지 2324에 걸릴지만 보면 돼요. 근데 평생 안 올 수도 있겠죠. 언젠간 올 수도 있고, 올해 2017년 내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냥 안 오면 그냥 버리면 되죠. 나스닥도 싸울 수 있는 공방 라인은 5648 아니면 4937 아니면 4709예요. 그래도 손익비로 따지면 뭐 4937일 수도 있고 4709일 수도 있어요.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유로랑 S&P랑 나스닥은 쳐다도 보면 안 되는 종목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냥 구경해야 돼요. 손 놓고 니 올라가라 하고. 그러면 대응 가능한 종목을 찾아봐야죠. 윗라인은 버려요. 그러면 아랫라인으로 갈게요. N선물이 돼요. N선물이 만약에 지금 저점을 잡겠다면은 8763 주변에서 잡으면 손익비가 꽤 맞아요. 새로운 라인에 잡힐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면 8763 정도에서 잡아야지 매수를 잡아도 수익 좀 먹지 않겠어요? 몇 달이 걸리더라도.
그냥 안 올 때까지 다른 거 잡거나 놀면 되죠. 단타로 크루드 뭐 30분, 180분 조금 몇 틱씩 하시거나. 잃지 않고 그냥 생활비 정도만 유지가 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전업 같은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건전하게 난 직장인처럼 투자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8763이나 8846 올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기다리면 된다 생각해요. 그러면 엔도 매매 자리가 없어요. 골드도 뭐 180분 이런 건 치우고 일단 일봉 볼게요. 일봉 볼 때는 일단 대응을 1296이나 1276에서 매수를 눌림을 잡더라도 여기서 매수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미 지났지만 최적의 매수 자리는 1220이 되겠죠. 매도를 치더라도 이게 지금 아직은 추세 상승이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꺾이려면 1296이나 1276에서 고점 저항 맞는 거 보고 매도를 쳐야 돼요. 그러면 얘도 골드도 일본 기준으로는 그냥 팔짱 끼고 구경해야 되는 거고요. 구리도요. 눌림 매수 같기는 하지만 180분으로나 180분이나 딴 걸로 보면 일봉으로 봐도 아마 지금 여기 대충 중심 나올 거예요, 아마. 구리도 어떻게 보면은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저점 매수 구간이 맞긴 한데 이게 단타 기준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지만 오늘 기준이 아니라 일봉 라인에 나와 있는 기준이라면 2.7부터 분할 매수해야 돼요. 2.7, 2.6, 2.5. 여기 강력하게 지지가 선이 3개가 돼버렸잖아요. 실질적으로 선이 3개가 아닐 거예요. 하나 정도 분명히 밑에서 지지받는 선들이 100% 있어요. 뭐 2개 겹쳐졌겠죠? 확대해보진 굳이는 않겠지만 해보고 있네요. 그래도 지금 여기 정도에서 다시 싸워야 돼요. 여기가 만약에 깨지면 다시 매도부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일단은 구리 같은 경우 심리적으로도 추세 상승 있고 지속적인 상승의 뷰, 뭐 하락 이유도 뭐 그냥 좀 웃기잖아요. 그냥 비싸서 하락한다 그런 기사도 많은데 그렇다고 가정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2.7이나 2.6이나 2.5에서 매수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열심히 대응을 해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각종 여러가지 분봉, 5분봉, 틱봉, 30분, 60분 다 갖다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저점 매수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자리는 얘도 할 게 없죠. 호주 달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대응하려면 0.75 정도에서 대응하래요. 일봉이. 그러면 그냥 기다려야죠. 캐나다 달러는 완전 떠있네. 할 게 하나도 없고요. 파운드는 지난주에 조금 아쉬웠던 종목이죠. 저도 관심 있게 안 봤고요. 근데 이것도 하루에 한 번씩만 방송에서 대응만 좀 차트 보면서 같이 얘기라도 나눴으면은 좀 다 같이 잡을 수도 있었던 아름다운 종목인데 이미 지났어요. 안타깝죠. 뭐 어쨌든 여기 선이 안 깨지고 여기 선 지지됐으니까 한 개 정도 넣고 여기 정도 하나 더 넣는다고 생각하면 한 계약, 두 계약은 몰라도 한 계약은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사실 근데 얘도 따져보면은 여기가 아니라 이미 여기든 밑에서 잡았어야 되죠. 매수로 잡으려면 라인 최하단에서 잡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매도로 잡으려면 라인 최상단에서 잡는 게 손익비가 제일 좋아요. 물론 이렇게 깨고 원웨이로 갈 때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그래도 손절은 걸고 대응을 할 테니까 손익비는 맞아요. 뭐 파운드 만약에 매도로 걸렸다 컥 걸리면 다시 이렇게 지지되는 거 보고 매수를 스위칭해도 되는 구간이고요. 싸워도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간에서 싸우고 싶다는 거죠. 캐나다 달러 이렇게 떠 있는데 여기서 뭐 매수니 매수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고 좀 싸워도 손절 걸려도 진짜 억울하지 않은 구간, 난 진짜 중요한 구간에서 시장을 잘못 봤어라고 후회해도 억울하지 않은 구간, 아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밀도 그냥 예의상 그냥 심심해서 그냥 갖고 있긴 하는데 사실 청산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매수 매도 라인 일간으로 보이잖아요. 지금 430, 425 여기서 매수, 457 매도. 그냥 457까지 혹시나 한번 다 할까 그냥 갖고 있는 건데요. 만약에 무포 입장이라면은 430이나 425 정도에서 매수 가능한 거죠. 이게 제일 최근에 지금 잘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제일 현실성이 있어요. 위에 9가지 뜬금없는 종목들보다는 제일 매수하기에도 제일 가능성이 있고 매도하기에도 제일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9월에 대응 가능한 일봉 종목은 미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콘 같은 경우도 뭐 대응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농산물 가격이 앞으로 매수를 만약에 3, 4, 5 주변에서 다시 매수할 기회가 있으면 뭐 또 손절 짧게 들고 들어가 봐도 되지 않을까. 최대 목표가는 416이라는 거죠. 못 간다면 364에선 364 근처까진 가겠죠.
근데 얘도 종목이 좀 아름답진 않아요. 선이 너무 높아요. 라인하고 라인 간의 간격이 화면의 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종목 별로 안 좋아요. 이미 추세가 확장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라인 한 두세 개 이렇게 정말 강하게 뭉쳐있는 건 그런 종목들이 좋은데, 그래서 콘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진 않아요. 밀 같은 경우는 두 개가 라인이 뭉쳐있기 때문에 매도보다는 매수가 수익 볼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와요. 소이빈 같은 경우도 좀 더럽죠. 지금 보면은 콘 같은 경우나 소이빈 보면은 옆에 있는 밀의 간격을 보세요. 여기 정도 너비랑 여기 윗 라인부터 아랫 라인까지 너비랑 이렇게 넓다는 건 추세가 이미 어느 정도 일본 기준으로 진행이 되고 확장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 보면 얘도 지금 거래할 종목이 아니에요. 버려야 되는 종목이에요. 뉴질랜드 달러도 뭔가 지저분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대응을 열심히 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왕이면은 손익비로 따졌을 때 매수로 넣으려면 여기보다는 못 잡아도 여기나 여기 정도 왔을 때 두 줄 좀 가깝게 그나마 붙어 있잖아요. 중심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박스라고 치면 박스 상단, 박스 하단, 여기가 박스 중심인데 박스 하단에서 못 잡아도 여기 정도쯤 왔을 때 싸워야 되지 않을까. 수치도 이제 뭐 현재가 이런 거 현재가 등락폭 다 지웠으니까 대략 보이시겠네요. 미리 주문 넣는 것보다는 0.7096까지 만약에 혹시나 빠졌다가 뭐 캔들 지지되는 모습 보이면 그때 매수로 넣어도 되고요. 0.70 사이 여기 만약에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보면 여기서 매수를 넣어도 되고요. 약간 애매하긴 한데 뉴질랜드 달러가 그나마 지금 진입하려면 가능성이 있네요. 이 터무니없는 파운드, 캐나다 달러, 호주 달러의 이런 유로 같은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이 종목 자체가 별로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항생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너무 간격이 넓어요. 언제 수렴될지 몰라요. 내년에 수렴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 2018년이든 2019년이든 추세가 나오겠죠. 그 수렴되는 구간이 있겠죠. 완전히 선 두 개, 막 세 개 다 뭉쳐 있는 구간. 아니면 위에 상단 박스가 막 두 줄, 세 줄 겹쳐져 있고 매도로 하락세가 원웨이로 나오는 구간이 있겠죠. 언젠간. 이렇게 선 모이는 구간, 여기서도 잡을 게 꽤 많거든요. 조금 확대해 볼까요? 잡을 기회가 며칠 있어요. 많진 않아도. 이런 구간 찾아요. 이런 구간. 두 줄, 세 줄 여기서 열심히 싸우다 방향 잡히는 구간. 꼭 항생 아니더라도 이런 종목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저항을 맞았지만 어쨌든 이런 데서 손절이 걸리더라도 손익비 괜찮단 말이에요. 여기서도요. 항상 여기서 만약에 잡아서 쭉 홀딩해서 롤오버 할 수 있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1년 매매 끝이에요. 항생이기 때문에 1년 동안 매매 안 해도 될걸요. 그냥 남들 그냥 하루에 열심히 매수 수수료 막 그냥 $100씩 내고 그 매매하는 거랑 수익 똑같을걸요. 이런 거 잡으면. 그런 생각을 맨날 해요. 맨날은 아니구나. 요즘엔 많이 안 하는구나. 요즘에는 매매 안 하고 놀 생각만 해서. 니케이. 요즘 계속 놀고 싶어요. 저도 반가워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발음이 안 됐네. 화이트까지는 옆에 뭐라고 읽어야 되지? 필명을 부르기 어렵네요. 아무튼 새로 오신 님. 니케이도 대응은 가능은 해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저는 지금 일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말을 되게 장황하게 하는데 오늘 일봉하고 주봉하고 다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말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조금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일봉으로 보면은 지금 저항이에요. 매도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시 음봉으로 돌아선다고 치면 매도도 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트요. 제 생각 자체가 좀 심플해가지고 차트가 이렇게 있는 게 없네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마저 말씀드리면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상승세가 좀 세죠. 그래서 좀 약간 애매해요. 이럴 땐 주봉까지 같이 겹쳐서 보면 되니까 니케이는 일단 잠깐 패스할게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보면 되게 지저분하죠. 근데 주봉으로 보면 엄청 깔끔해요. 얘도 주봉으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실버야 뭐 얘도 지금 계속 추세라고 말하긴 그렇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이런 느낌이라서
매도로 칠 거면 지금 18.5 주변에서 매도로 쳐야 되고, 매수를 넣을 거면 16.3 주변에서 매수를 넣으면 손익비가 좋아요. 안 오면 말고요. 제일 좋은 거는 라인 한 2개나 3개나 수렴될 때 매매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여기 전체에서 일본 기준으로 종목을 골라볼게요. 대체 뭘 거래해야 되냐? 미일이죠. 430, 425 라인 2개 가깝게 몇 획 차이 안 나거든요. 한 계약 넣으면 이 정도면은 몇 달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250달러인가 손절이? 아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절 430, 425 갭이 얼마 안 나거든요. 250달러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게 5단위당 맞네. 여기 갭이 250달러예요. 그럼 여기 꼭 증거금도 싼 편이고 부담 안 된다면 이쯤에서 매수 한번 넣어보고 이쯤에서 매수 한번 넣어봐도 후회는 없을 자리거든요. 두 줄이기 때문에 헛걸리면 할 수 없고요. 근데 아마 탈출 기회는 있지 않을까. 미유 종목 가능하고요. 뉴질랜드 달러 혹시나 여기 눌림 와서 한 요 정도까지 만약에 계속 터치하고 지지되는 모습이면 여기서 매매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니케이는 주봉 보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위에 종목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죠. 이제 저는 일봉 볼 거예요. 일봉 말고요. 주봉 볼 생각이에요. 주봉. 다 바뀐 건가? 전체인가? 그쵸, 바뀌었네. 주봉이에요. 주봉으로 유로를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기가 막혀서 올라갈 자리가 1.295까지 있대요. 거기다 심지어 지금 대략적으로 보니까 중간이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매매를 이거를 유로라고 생각 안 하고 제 라인 차트라고 보고 개념을 잡으면 매매를 쉬어야 되는 구간이에요. N이요? N 어딨지? N 어딨지? 9100부터 매도로 갖고 있어요. 일봉 차트상으로는 계속 들고 있어야 된다고 나오네요. 180분도 아직 바닥 안 잡히지 않았어요? 안 잡혔네. 단기로 파실 거면은 180분 라인 잡힐 때 라인이 아예 확정돼가지고 잡혀서 계속 지지받으면 그때 청산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에라 모르겠다 버틸 거면은 그냥 일본 기준 참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본 기준으로 일단 8846 정도 오면은 지지선 생기네요. 최대 목표 8846 정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그 전에 계속 찌글찌글하게 꼬리 달고 뭐 위에 올라오려는 흐름 보이면은 그냥 라인 기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라인 막 페이크 있잖아요. 그냥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것들, 라인 힙소라고 그래야 되나? 생겼다 사라졌다는 것들 그냥 무시하고 아예 확정돼서 한 몇 칸 이동하면은 그래도 계속 깨는 게 아니라 지지받는 느낌 들면 그때 한번 대응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계속 하락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생긴다고 하더라도 바로 막 급등 막 크게 나올 것 같진 않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주봉 마저 말씀드릴게요. 주봉 보니까 유로는 지금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네요. 기다리래요. 주봉 기준으로 차트를 보면은 1.14, 1.12나 1.09에서 대응을 하래요. 그러면은 유로는 지금 대응하기가 일봉으로도 그렇고 주봉으로도 그렇도 되게 애매해요. 물론 여기서 끝까지 1.25로 넘어서 1.295까지도 이론상으로는 갈 수는 있지만 손익비로 따졌을 때나 그냥 이게 만약에 유로라는 종목이 아니라 그냥 A라는 종목이라고 가정하면 이게 뭐 값이 얼마인지 이런 걸 여기가 한 10,000원이고 여기 20,000원이라 가정하면 지금 거의 15,000원, 16,000원 구간이거든요. 애매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손절을 여기서는 감당을 해야 되지만 요쯤 오면 손절보다는 수익 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은 주봉상으로도 유로는 매매하기가 되게 애매한 종목이 돼버려요. S&P도 마찬가지고요. S&P도 뭐 대응하려면 2258, 2091, 1964 있는데 어쨌든 그냥 구경해야 되는 거죠. 나스닥도 그냥 구경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다시 주봉 다 돌려볼게요. 얼추 돌렸어요. 그랬더니 이미 어떻게 보면 구리에서는 신호가 나온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180분, 막 30분, 60분 봤을 때는 아까 완전 상승이었는데 이게 일봉을 넘어서 주봉으로 가면은 완전 저항이에요.
보기 나름이거든요.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과거 데이터 다 돌려보셨나 모르겠지만 제가 굳이 안 돌려봐도 차트가 알아서 잡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한 번씩, 오늘은 처음이라 튜토리얼 약간 입문 뭐라고 해야 되지? 처음에 그냥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방송이 길어지는 거지, 설명을 안 하고 제가 조용히 일봉주봉 돌리면서 같이 이해하면 되거든요. 보다가 주봉하고 일봉하고 새로운 라인이 생성이 되거나 뭔가 딱 걸리는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약간 매매 기준 잡으시면 될 거예요. 3.1400이 주봉에서 이미 시그널이 한 번 있었어요. 구리가. 그러면 지금 여기를 깨고 내려갈지 지지받고 여기서 매수를 버텨줄지 그런 중요한 라인이 되거든요. 주봉까지 보면은 또 이제 혼란이 올 수도 있는데, 주봉이나 일봉 기준 매매하면 억울한 자리는 적어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일본 관련된, 그러니까 구리 관련된 매매도 그렇게 크게 반대 입장은 또 아니었던 게, 여기가 안 깨지면 여기가 눌림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잖아요. 2.9445네요. 180분으로 보면 아직 여기 안 깨졌죠. 여기도 2.9224 25 여기도 안 깨졌기 때문에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근데 주봉상으로는 여기가 깨지면 안 된대요. 그럼 오늘 주요하게 봐야 되는 선은 2.9445가 몸통으로 깨고 내려가는지 지지받는지 그 여부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오늘은 주요한 공방 라인에서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구리는 손실을 보더라도 억울한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막 반대한 입장은 아니에요. 이거 지키면은 매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깨지면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면 돼요. 주봉이기 때문에. 그러면 약간 음봉 두 개가 연달아 나와서 겁날 수는 있지만, 여기가 만약에 지켜진다면 당분간도 잡기 힘든 저점 매수 구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갑자기 왜 배가 고픈가 했더니 저녁 먹는 것도 까먹었네. 가끔 과외하거나 딴 거 하다 저녁 먹는 거 까먹어요. 아무튼 방송까지 하고 뭐 먹어야겠네요. 그래서 오늘 주봉이나 일봉은 아까 180분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분봉 같은 주봉 같은 경우는 2.9445 기준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 걸리더라도 좀 덜 억울한 자리. 골드 같은 경우는 뭔가 생기려고 하는 것 같네. 뭐지 얘는? 정체가? 확정으로 뭐 하나 생겼네요. 1341.5. 그러면 대응을 하더라도 1341.5 말고 127, 여기 주봉 기준으로는 1276에서 대응을 하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어요. 요쯤에다가 선을 하나 긋고요. 일봉으로 보면 되거든요. 여기 선인데 좀 갭이 있네요. 마음에 안 들어요. 여기 라인이랑 여기 라인이랑 그러니까 일봉이든 주봉이든 라인이 한 2개 정도 수렴되는 구간은 들어가도 되게 괜찮거든요. 아까 밀 같은 경우나 아니면 얼마 지난주에 있었던 파운드 같은 경우나 완전 붙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너무 갭이 있으면 따라 붙었을 때 생각보다 수익도 별로 없고 손실 볼 가능성도 있고 손익비도 낮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일단은 골드는 오늘 매매할 자리는 없어요. 매수나 매도 하기에는 되게 어중간한 위치에 있거든요. 지금 옆에 180분도 보시면은 중간에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이 라인에서 라인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간쯤에서 이쯤에서 어정쩡하게 맞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안 먹고 나는 그냥 1293이라든지 그 다음 자리 한번 기다려 보겠다는 거죠.
적어도 분봉으로 따지려면 1293으로 싸우고요. 그리고 일봉으로 싸울 거면 1296 대충 비슷하네요. 1295 정도에서는 매수를 들어가도 손익비가 무조건 맞다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자리는 1276 정도 되겠네요. 1276이 깨지면 1220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차트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아요. 수렴을 엄청나게 수렴을 여기 한 줄, 두 줄, 세 줄까지 했다가 지금 차트가 돌아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억울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차트 계속 지켜보려고 해요. 엔도 확장시킨 김에 엔도 볼까요? N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 무슨 생각 들어요? 851로 오면 매수 넣어봐도 돼요. 올지 안 올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온다면 이런 데서 매수 넣으면은 단타로도 제가 볼 땐 티가 엄청 날 것 같거든요. 한 번에 절대 못 깨요. 음봉이 막 나와서 막 한 번에 깨려고 하면은 그때 매수 넣었다가 그 다음 양봉 캔들 나올 때 팔아도 수익은 날 거거든요. 주봉 기준이기 때문에. 2017년 내내 못 깨던 만약에 깨버리면 스위칭해서 다 그대로 손실 다 복구하면 되죠. 근데 그럴 가능성보다는 두 줄이 이렇게 아주 강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못 깬다고 생각하고 가정하면 매수를 넣으려면은 여기 주변에서 막 매수 매도 싸울 게 아니라 8,500 주변에서 매수 매도 하려고 8,500에서 8,600 정도 사이에서 매수를 분할로 넣으려고 준비하면은 수익 크게 나지 않을까요? 만약에 차트가 완전히 N차트가 그냥 상방으로 여기까지 눌림 주고 돌아간다고 생각한다면은 N 사놓고 놀아도 될걸요, 얘도? 계속 논다는 얘기를 하지? 계속 놀고 싶은가 봐요. 아무튼 그냥 그래요. N은 그래서 851호 정도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올진 모르죠. 몇 달 걸릴지. 생각보다 금방 올지. 그래서 계속 놀고 있네요. 근데 계속 노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그냥 평소에 소비를 좀 줄이고 그냥 아껴 쓰다가 혹시나 수익 나면 그거 가지고 좀 생활비 좀 킵해 두고요. 남는 거 좀 쓰고. 이거 이렇게 만약에 저처럼 매매하면 난 밖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돼요. 그쵸? 얘도 주간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주간으로 돌렸어요. 파운드에서 어떻게 보면 주간으로 돌리면 신호가 한번 또 나왔었어요. 이제 주말에 보고 봤었던 건데 조금 놀랍더라고요. 물론 잡긴 어려웠을 거예요. 일봉으로 잡는 건 좀 가능했을 텐데 주봉으로 잡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여기 보고 나서 이렇게 양봉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음봉 맞고 떨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대응 라인이 1.2998, 1.3 정도에서 저점 매수 뷰로 대응하는 건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인 안으로 기어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생각하고 있죠. 솔직히 저도 주봉 보고 대응은 못했을 것 같고 일봉 보고는 대응 가능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지난 차트니까. 얘도 이론상으로는 1.5까지는 간다는 거죠. 정말 이론상이지만 브렉시트 때 그 값을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과연. 어차피 그냥 뉴스나 어제 신문 방송 같은 데서 그냥 입 터는 왜 애널리스트들은 저희 뭐 차트 움직이는 거 보고 그때 막 기사 올릴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랐다, 이렇게 해서 내렸다. 전망이야 틀리면 아무렇지 않게 기사 내려가고. 얘 관심을 안 둬서 그렇지, 지금 다 같이 관심을 크게 안 둬서 그렇지 꾸준했었어요. 올리려고 엄청 노력했었어요. 그동안 여기서 한번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한번 시도하고 맞고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간 거예요. 나름 계단식으로 계단식 상승했어요, 얘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바꾼 구성이 괜찮을 거예요. 이렇게 보다 보면 전체적인 흐름 볼 수 있잖아요. 값만 이렇게 보는 거랑 차트 전체 보는 거랑은 느낌이 틀려요. 다시 일봉으로 돌아왔네. 주봉을 볼까요? 캐나다 달러 구경해야 되겠죠. 라인하고 라인 간의 간격이 벌어졌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이유는 추세 확장이 되었기 때문이죠. 확장이 되었기 때문인 거고, 손익비를 따졌을 때 매수를 여기서 사는 것보다 여기서 사는 게 낫겠죠. 오히려 여기 만약에 혹시나 나중에 달러 인덱스가 저점 찍고 추세 반전한다면은 여기 뭐 새로운 저항 라인 생겼을 때 거기서 신규로 매도 치는 게 오히려 주봉으로 낫지 않을까.
그럼 일단 여기서 캐나다 달러는 매수의 관점은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이렇게도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진짜 강하게 추세가 나간다면 0.80450 여기 주변에서는 손절 걸고 매수 대응은 가능하겠죠. 하루에 한 번씩만 시세 체크해 보려고요.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손절도 보기 싫어서 라인 한 두 줄 정도 좀 뭉쳐있는 구간 있으면 매매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할 거라는 거죠. 가능은 하지만 수익 안 보고 말지 손실 안 볼래요. 호주 달러도 그래야 나름 추세가 확장이 되긴 했는데 좀 애매해요. 그래서 좀 애매한 느낌이라 얘도 그냥 구경하고요. 지금 비싸게 주고 사기 싫어였어요. 나중에 진짜 하나 잡고 한 몇 달 가져갈래요. 계속 롤오버 하면서. 그게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그렇게 벌면 되니까 좀 아껴 쓰면서. 여기도 다 주봉으로 바꿔볼게요. 주봉으로 바꾸면 팔아야 돼요, 미를.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약간 느낌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축하드려요. 수익이시겠네. 다시 돌려놔야지. 8999네. 수익 많이 보세요. 주봉으로 밀보면 뭔가 수렴되는 구간이 있긴 한데 최근에 이게 별로 신호가 안 좋아요.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매수든 매도든 현물 많이 하신 분들이나 뭐 딴 거 선물 많이 하신 분들 대부분 계시니까 잘 아실 거예요. 지금 계속 저점이 바닥을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바닥을 잡으려는 시도보다는 좀 안전한 매매는 좀 덜 먹어도, 그러니까 이평이 완전히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 그 1차 상승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눌리면서 매수라는 게 좀 안정적이잖아요.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라인 차트를 기준 잡으면 538, 555까지는 돌파를 해주고 나서 눌려야지 크게 상승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솔직히 생각을 말씀드려서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점 매수를 잡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제가요. 믿고 싶은 거죠. 저점 매수를 할 거야. 일봉 볼까요? 일봉 보면은 저점 매수를 막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계속 이게 강한 저항대가 작용을 하면서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일봉 보면은 430, 425 기준 저점 매수 맞거든요. 근데 주봉 보면은 매수하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계속 여기 돌파 못하고 맞고 떨어지고 하면 추가 하락 나와요. 월봉이요?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월봉도 그렇고요. 지금 저항대가 좀 무지막지하죠. 밑에 영어 무시하셔도 되고요. 얘 데이터로 못 잡는 거예요. 5천으로 잡아도 아마 못 잡을 것 같은데. 한번 시도는 해볼게요. 라인 차트가 월봉까지는 잘 못 잡더라고요. 그 데이터가 없어서. 역시 못 잡네. 이게 캔들이 어느 정도 모아져야지 이게 선을 잡을 수가 있는데 그게 기준이 없어서 못 잡아요. 최대 잡을 수 있는 게 보통 주봉 정도? 월봉은 그냥 최근 캔들만 보고 잡아주는 거라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만 봐가지고도 어때요? 지금 이걸 2평이라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2평 위에 뭐 하나 역배열로 하나 나와 있고요. 역배열로 저항 걸려 있고 저항 걸려 있다 생각해 보시면 이 차트가 위로 막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보면 차트가 계속 눌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은 이 차트가 눌리고 있고 차트가 눌리고 있고 차트가 눌리고 있어요. 얘도요. 차트가 눌리고 있고 눌리고 있어요. 이런 흐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거의 역배열이랑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트가 정배열로 돌아야지 역배열로 돌고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점 매도로 돌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주봉 보면. 그쵸? 제 생각이 이렇다는 거예요. 고민되는 거죠. 일봉 보면 저점 매수가 맞는 것 같은데 주봉만 확인하면은 곧 지금 그냥 청산하고 이거 밀도 또 탈출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뷰가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68 정도 계속 못 넘고 맞고 떨어지면 갑자기 크게 음봉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또 맞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또 맞고 떨어지고 이런 느낌이니까 고민스러운 자리예요. 코는 뭐 할 말 없죠. 월봉으로 돌아서 더 헷갈리네. 주봉 다시. 맞아요. 어느 정도 저점은 있어요. 그래서 한계가 그냥 갖고 있는 거죠, 뭐. 농산물 같은 경우 생산 단가라는 게 있으니까 다른 상품도 마찬가지지만 저점이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 차트만 봤을 땐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제가 그 주말에 올린 것처럼 대응하셔도 될 것 같아요. 430 내려올 때마다 430, 425 올 때 매수 걸어서 적당히 팔기 정도 대응하셔도 될 것 같은데, 생산 단가라는 게 있었지만 그동안 저점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386까지도 일단 나오네요. 2016년에. 그쵸? 이게 다시 여기까지 내려가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이때도 생산 단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400 밑으로 깨고 무조건 여기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400 깨고 다시 깨고 내려갔다가 복귀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증거금에 비해서 움직이는 틱수가 꽤 커요. 오일이 뭔가 움직이는 느낌? 아니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조금은 모르겠어요. 약간 혼란스러운 종목 중에 하나라. 일봉으로 대응하면 저점 매수, 그다음 주봉으로 보면 고점 매도. 딱 껴있는 종목. 맞아요. 연속된 게 흐름이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서. 각자 알아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정답을 못 드리겠어요. 차라리 오일을 물어보면 오일에 대해서 뭐 얘기라도 해드리겠는데. 오일 조금 뭔가 움직이네요. 방송 들으면서 오일로 막 수익을 보셔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 말고 오일에 집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뭘 봐야 되나? 뉴질랜드 달러. 맞다. 아까 건수 늘려봤는데 뉴질랜드 달러는 유달은 이게 안 잡히더라고. 아까 월봉도 잡아보고 주봉 뭐 건수 최대로 해서 잡아봤는데 얘만 지금 주봉이 좀 안 먹혀요. 너무 변동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너무 수렴을 여기 주변에서만 해서 그런지 차트가 안 잡히네요. 얘는 할 수 없죠. 얘는 주봉 해당상이 안 되고, 얘 다시 원위치 돌리고, 네 칸만 더 보면 된다. 전체 주봉. 항생은 뭐 할 말이 없고요. 그냥 매매하지 말래요. 항생은 니케이가 이렇게 보면은 18370 정도면은 매수하면 더 좋은데, 저 최적의 매수 자리는 여기 라인 두 개 뭉쳐있는 여기 구간이죠. 여기 정도면 진짜 매수하기 좋고, 여기는 손절이 걸릴 수 있지만 눌림으로 매수하기 좋고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가급적 라인 가깝게 두 개 붙어있다는 건 여기 매물대 어느 캔들이 계속 지지 저항받았던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되려나 하고. 그래서 급락이든 여기 상황에서 만약 급락이죠. 계속 하락이 나오든 급락이 나오든 해서 18370 정도 닿았다가 다시 올리는 느낌 들면 한 계약 정도 던져볼까도 생각 중이고요. 만약에 한 여기까지 빠졌다 다시 돌리는 그림이면 한 계약이 아니라 두세 계약 넣었다가 그냥 구경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손익비는 충분할 것 같아서. 천연가스는 어떻게 보면 주봉으로는 약간 잡을 수 있었어요. 여기 기준으로 올라타느냐 못타느냐의 그 중요한 싸움이었는데, 올라타고 나가지고 약간 슈팅식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실버가 이렇게 보면 얘도 답이 나오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한
16 밑에서 이쪽이든 여기든 혹시나 다시 눌렸다가 돌리는 그림 나오면 그쯤에서 한번 매수 넣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계속 박스인데 여기 박스라고 생각하면 박스 하단이 여기잖아요. 매수. 매도까지는 약간 라인이 애매하고요. 여기 기준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그냥 특별히 막 크게 막 움직이는 종목도 없으면은 그냥 일봉이랑 주봉이랑 하루에 한 번씩만 돌려볼까 해요. 그러다가 괜찮은 거 있으면 같이 보는 거고. 그래서 이거 오늘은 전 종목 다 봤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 종목 말고 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일주일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해요. 그냥 그런 거 보면은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 손절 걸려도 별로 억울한 건 아니니까 손익비도 괜찮고 그렇게 놓고 볼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라인 주변 붙어 있으면은 그냥 제보해 주셔도 되고요. 뭐가 막 붙어 있어요. 막 이런 느낌으로.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방에 계신 분들 한 계약씩 다 들어가도 저희 1분봉 하나 못 세워요. 그렇게 아주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한 명 때문에 거래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한 전체 일단은 평소처럼 일봉으로 다시 돌려둘게요. 그 주봉 캔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확인해도 되거든요, 솔직히. 그냥 가끔 너무 심심해가지고 너무 안 움직이고 할 게 없으면 주봉은 좀 돌려보고 일봉 같은 경우도 괜찮은 거 있으면 좀 보는 걸로 할게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손익비로 따지면 손익비가 1대 20에서부터 1대 100까지 나와요. 진짜 커요. 그러면 한 그렇게 매매 손절 걸리더라도 이렇게 가장 20번 중에 한 번 성공하면 되거든요. 아니면 한 100번 중에 한 번. 뭐 최대 뭐 크리티컬 터졌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까지 나온다는 거니까. 혹시나 진짜 얻어 걸리면 예를 들면 항생이라든지 뭐 나스닥 뭐 유로 이런 것처럼 1년에 한 번이라도 농사 잘하면 그냥 놀면 돼요. 그러면 한번 아까 뭐지 주말에 심심해서 따져봤었는데 한 계약만 가지고 계속 그냥 추세대에서 뭐 계약 추가하고 이럴 거 없고요. 롤오버만 해가지고 추세 끝까지 가져가 본다는 그런 전제로 그냥 한 4, 5천 나와요. 한 계약으로. 그런 거 하다가 가끔 심심하면 단타하고 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봉, 주봉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놀아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목표가 제가 지금 35이잖아요. 한 36, 한 37. 뭐 그때까지만 어느 정도 틀 완성해놓고 시스템은 좀 해두고 나면은 진짜 놀아다녀도 되지 않을까. 그럼 그냥 그런 꿈을 꾸면서 이제 영어 공부랑 일본어랑 중국어랑 다 하고 있어요. 저 주말에 주말에 길 가는 남자 여자 외국인데 말 걸고 계속 그랬어요. 이번에도 다시 헬로톡이라는 거 시작해서 공부 시작하고 인스타그램도 댓글 일본인한테 일본어로 댓글 달고 있어요.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보려고요. 되든 안 되든. 그때 가서 뭐 돈은 있는데 회화가 안 된다 그럼 또 머리 아프잖아요. 세상이 좋아져서 공부하기 좋네요. 어쨌든 매매랑 좀 쓸데없는 얘기네. 진입 시점이요? 저도 어려워요. 오히려 잠깐 봐드릴게요. 진지하게. 아예 들어가세요. 시간과 동행은 제 친구인데 만나면 계속 저한테 존댓말을 쓰네. 채팅방에서. 너무 예의 바른 친구라. 국제결혼이요? 싫어요. 여기저기 다녀봐도 한국 여자가 제일 이쁘던데. 진지하게 오히려 한번 보죠. 예.
정말 많이 들었어요. 부럽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하고 싶긴 한데 언젠간 제가 능력이 된다 생각하면. 진지하게 오일 한번 보자 뭐. 오일아 넌 어떻게 움직일 생각이니? 근데 저 혼자 산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좀 구속당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자유롭게 지내서. 지금 농담은 하고 있지만 차트는 보고 있어요. 제 차트도 또 따로 있거든요. 무슨 생각일까? 주봉, 일봉, 주봉. 저항은 확실히 맞은 것 같은데 급등은 아니고 46.64, 46.64, 45.49, 50.49. 저요? 제가 혼자 밥 해먹고 요리하고 막 집안일하고 막 다 한 지가 지금 몇 년이지? 한 꽤 된 것 같은데? 13년 됐나? 그냥 다 지겨워요. 그냥 다 잘하고 할 줄 알아서 그냥 하는 것도 있는데 그냥 좀 못해도 괜찮은데 모르겠어요. 무슨 말 해야 되나. 구속이요? 당해보고 생각해볼게요. 지금 50.50? 큰 걸로 봐야겠다. 사실 외국 사람도 상관은 없고요. 그냥 좀 별 느낌 없네요. 일단은 좀 자유롭게 좀 돌아다니고 싶은 건 있어서. 50.50. 예. 50.50. 선을 한두 개 그어보려고 해요. 46.64, 47.33. 최근에 추세가 나와서 라인들이 좀 지저분해요. 주봉. 지금 완전 박스거든요. 상승은 지금 이미 완성되고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상승은 글렀다고 봐요. 상승 글렀다고 봐요. 어디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거 그냥 박스는 박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상굴하기보다 한 50 정도? 심지어 박스의 중심. 방향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영매매요. 제가 보통 그렇게 해서. 그쵸? 50.21 정도에서 가까이 왔을 때 손절 짧게 걸고 매도 치는 것도 방법이죠. 오늘 일본 기준이잖아요. 오늘 고점이 얼마지? 2일. 예. 중간 라인에선 잡지 말고요. 보통 최상단이나 최하단 라인에서 상승이나 하락이 어느 정도 진정되는 것 같은 경우는 영매매 해도 돼요. 근데 각이 좀 너무 심하다 싶을 경우에는 그냥 깨고 내려갈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계속 하다 보면 방법 보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일단은 매도로 먹으신 분 아니면 끝났다고 보거든요. 여기서 매수로 잡아도 다시 50.21까지 오는 갈 확률보다는 어정쩡하게 흐지부지하게 매도 계속 흔들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고 여기서 매도로 치기에도 밑에 저항이 있고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그쵸? 애매해요. 짧은 걸로 봐도 요점 대응해보는 거 어떨까요? 혹시나 온다면.
아예 불가능한 위치는 아닌데 지금이 49.34니까 60분이긴 해도 대략적인 라인이 48.78, 73이니까 48.75 정도에서 지지받으면 이 정도 매수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여기 정도? 하락 잘 나오네요. 여기 지켜지는지 보면 될 것 같아요. 단기로는. 그럼 차트를 옆에 30분 말고 지금 60분으로 둘게요. 뭔가 안정감 있네요. 그리고 얘는 그냥 평소처럼 180분. 뭔가 할 일이 끝난 느낌. 유튜브를 안 봤었는데 올해 말까지 56달러 간다고? 그럼 저점 매수로 잡아야겠네. 어쨌든 오늘 데이 트레이딩 기준 봤을 때 최대 만약에 눌려서 저항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주요 구간이 있으면 48이 지금 49가 아니라 얼마 안 남았거든요. 혹시나 온다면 48.75 정도에서 대응해보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놓고 하는 걸로. 도망가야겠다. 배고파요. 저녁을 안 먹고 12시가 넘었네. 먹고 새벽 5시 자야겠다. 도망갈 준비를 해야겠어요. 아니, 저 매매 자체를 안 하고 있어서 그냥 별로 바쁘진 않아요. 60분에서 이상한 선이 하나 나오려고 하네요. 진짜 확정선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나와도 라인 잡혔다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다가 한참 지켜보다가 그쵸? 근데 이게 가끔 웃긴 게 급등 급락식으로 막 빠르게 움직이면 이게 그냥 잡을 수 없는 라인이 되기도 해요. 그때그때 다르긴 한데 그래도 손절 덜 보는 방향은 좀 그냥 못 잡더라도 지켜보는 게 나아요. 얘 들어가세요. 저도 도망가야겠다. 180번. 이미 벌써 가셨네. 빠르다. 그러게요. 찌글찌글하네. 차트를 이렇게 놓으면 되는구나. 일간. 혹시나 손바닥 안 눌러주신 분 손바닥 눌러주시고요. 화질은 만약에 레벨업이 됐긴 했는데 그냥 왠지 나중에 루키 PD 찍으면 좋지 않을까 언젠간. 하루 한번 손바닥 클릭해주세요 하고 전 도망갈게요. 녹화분은 유튜브랑 카카오TV 평소처럼 올려두겠습니다. 성투하시고요. 저는 이따 사라질게요. 이따가 조용히 할 거 다 하고 채팅창 나타나는 걸로.